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이유, 배경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조각이 시급하다, 조각을 완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이나 지났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일하게 만들어진 부서가 있다면 중소기업벤처부 아닙니까? 이 부서가 신설됐는데도 장관이 넉 달 동안이나 공백인 상태다. 이 중소기업벤처부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혁신 성장, 일자리 늘리기를 일선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 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두기는 어렵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해서 야당의 당부를 요청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할 때 배우자가 함께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홍종학 후보자 배우자가 참석을 안 했죠. 아시다시피 이제 배우자와 딸의 이렇게 쪼개기 증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 배석을 안 시킨 것도 야당을 좀 또 민심을 여론을 자극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냉각기가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5번째 그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고위공직자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낙마를 시켰다. 그런다고 해서 그 이후에 헌재소장, 감사원장, 예산정국에서 야당이 협조하겠어요? 그럼 임명을 하고 낙마시키고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어차피 결과는 좀 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게 공백을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만약 낙마를 시키게 되면 또 인사참사라고 굉장히 야당에서 공격할 겁니다. 거기다 대고 또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과연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공격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네. 불가피하게 이제 임명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좀 이후에 제일 인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헌재소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헌재소장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야당에서 협조를 안 했을 때는 잘못하면 김희수 헌재소장 그런 모습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현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지만 네. 어차피 전국은 타협에 의해서 풀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약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정무수석 자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무수석을 과연 어느 정도의 무게감 있는 정무수석을 임명을 해서 이제 전국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물론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은 했지만 현재 어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실타래가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 할지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보장성,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이 협조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인데 결국 정치적으로 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향후 정부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청와대가 야당과 꼬인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이렇게 인선 문제 외에도요, 검찰 수사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관여한 바가 없음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몰랐다면 무명이고 알았다면 기만입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1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다고요.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만큼 조사할 내용이 많았고 또 전병훈 전 수석이 지금 모든 범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진에 데리고 있던 보좌진의 일탈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범행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까지 확보한 증거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한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미방위 위원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보좌진 또 그리고 뭐 이제까지 명예회장으로 있다가 명예회장 던지고 그 다음에 정무수석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무수석 오면서도 사실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청와대에서 결재를 했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은 나는 결재란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전병헌 전 수석을 이제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7시간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조사는 거의 끝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전병헌 수석이 부인한 내용을 가지고 보강 수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전병헌 전 수석을 부르기 전에 굉장히 완벽한 수사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만 검찰에서 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병 처리.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뭐 이 전제는 말이죠.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검찰에서 잘 방어를 해서 뭐 전혀 범죄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영장 청구하지 않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제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살아있는 권력, 현 청와대의 가장 핵심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네. 또 그와 관련된 보좌진이랄지 그리고 e스포츠 협회 사무총장 이제 조모 씨를 비롯해서 근데 관련된 사람이 다 구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뇌물 아닙니까? 제3자 뇌물 수수인데 이 부분에서 혐의가 만약에 검찰에서 이 정도 조사하면 인정된다고 하면 영장을 검찰의 입장에서는 청구할 수밖에 없죠. 만약 청구를 않게 되면 이거 뭐냐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물론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수순을 밟게 된다면 현 정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검찰로서는 전병헌 전 의원이죠. 전 정무수석을 겨냥한 수사가 이번이 3번째입니다. 네. 벌써 2번이나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구속된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검찰이 전병헌 당시 의원을 겨냥을 했지만은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개인 비리로 이렇게 결론이 났었고 이렇게 네. 전병헌 당시 의원은 연루가 안 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검찰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3세판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도 그 현직 정무수석을 이렇게 소환 수사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상당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혐의가 입증을 못할 때, 뭐 전병헌 수석으로서는 자기가 무고하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도 현 정부로서는 그럼 나쁠 것이 없죠. 그 적폐 수사라는 것이 비리 수사가 여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갈 거고 네. 만약에 전병헌 전 수석이 이제 구속이 된다라든가 신병 처리가 된다라면은 만약에 이건 틀림없이 현 정부에 대한 굉장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시절에 저지른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의 과거의 그 보좌관들의 문제들 때문에 공천에 탈락하는 그런 아픔을 개인적으로 겪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을 당이나 이렇게 여권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발탁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그런 야당이나 언론의 문제의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병헌 전 정무수석 말고도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어제 압수수색을 5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검찰에서요. 최 의원을 검찰이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 조만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소환할 겁니다. 단지 네. 뭐 시간적으로 언제 소환할 것인지. 근데 시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소환은 불가피할 거고, 일단 최경환 의원에 대한 혐의의 어떠한 증거는 지금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너무나 좀 명백한 측면이 있죠. 특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자수서에다가
쓴 내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현조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아니겠어요? 이 기조실장도 줬다고 얘기하고 있고 회계장부도 다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자금이 외부로 나갔다고 하는 원외 반출 내역표. 이것은 현금이 밖으로 나간 것을 뜻하는 그걸 적어놓은 건 표거든요. 근데 그 표에도 사실 최경원 의원에게 일을 갔다는 것이 있고 또 그 국정원 그 이현수 기조실장이 전달을 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을 같이 대동해서 가서 전달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국정원 직원이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게 배달 사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뭐 직거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부분이 제3자인 매개자를 통하는데 항상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매개자가 배달 사고 낸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법적인 전략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최경원 의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배달 사고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 이런 뭐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경환 의원이 만약에 검찰이 소환을 하더라도 소환에 응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그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는 최경환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경환 의원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더라도 당분간은 소환을 좀 머뭇거리고 이렇게 미기적거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지난 3월에 아시겠지만은 그 사무실 인턴이 이렇게 특혜 취업 비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안양지청에서 그때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기습 출석을 했었죠. 가급적 언론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소환 통보를 받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제 검찰이 그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것도 뭐 회기 중인 그런 맥락과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죠. 어제 마침 또 그 전병헌 전 정무수석, 최경환 그 의원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이 박근혜 정부 첫 출범하자 2013년에 네. 여야 원내대표를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둘이 같이 그 협상 파트너였는데 둘이 공교롭게도 어제 그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으로서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그리고 국회 안에 있는 의원회관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불쾌감을 당연히 이제 표출을 했고 또 거기다가 여야 의원 한 5명 정도를 검찰이 수사 중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루머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에 이게 사실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논란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국정원 특활비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이 장관총장도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요. 법무부가 갖고 있는, 그래서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떼고 내려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납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칫 지금 국정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그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밖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검찰 특수활동비가 국회에서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 특활비는 그러니까 특활비를 지금 정치권에다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법무부 지금 아마 홍준표 대표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내린 특활비는 말이죠. 그 원래 관행적으로 얼마 정도를 이제 검찰이 수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법무부를 수사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에 이 정도는 양해를 해주라는 그러한 묵시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상납의 차원이 아니고 공적으로 쓴 거죠. 그렇지만 지금 최경환 의원이랄지 청와대에 들어간 40억은 그건 공적 의도로 쓴 게 아니잖아요. 007 가방에 넣어서 뭐 은밀하게 뭐 차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간다랄지 그런 식으로
돈을 지불했고 그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법무부나 검찰에 쓴 특활비 자체는 용도가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네. 그걸 나중에 전부 다 공적으로 다 누구나 알 수 있게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저 부분하고 지금 국정원에서 청와대나 최경원 의원에게 상담한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는데 아마 뭐 홍준표 대표가 너무 국정원 활동비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나 그 의원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그거에 대한 돌파구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도 그 차이점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이 문제를 쟁점화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최선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네. 여당에서는 이것은 물타기 수법 아니냐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23일이죠. 국회 법사위에서 그 법무장관 불러서 이렇게 현안 질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네.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국정조사라든가 특검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태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법사위에서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가급적 많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다 보면은 검찰이 여야 의원들에 대한 특활비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정치인들의 의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지금 국회에서도 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오늘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요.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통합 관련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어제 전현직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열렸는데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호남 민심은 다시 추스려야 되고 또 당내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걸 일단 수습하고 일단 우리가 다시 강하게 단결해야 된다라는 데 강조를 했고요. 네, 지금 얘기를 보면 바른정당과의 통합보다는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 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결론 어떻게 날까요? 어제 전현직 지도부 오찬을 계기로 나름대로 저는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별 수순으로 갈지는 않을 것 같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는 봉합이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송기순 그 비서실장 이야기 들어보면은 혼합 민심을 추스려야 된다. 그리고 당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진정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단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로서는 리더십의 상처를 또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의 면도 살려주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 가능성까지도 크게 열어두는 설에서 봉합을 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선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근데 오늘 바른정당도 여기에 맞춰서 또 끝장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양당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통합이냐 분당이냐 통합도 할 수 없고 분당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 네. 오늘 국민의당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론은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통합과 분단을 가지고 계속 끝장 토론하는데 어느 한쪽을 설득하려고 평행선을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포하는 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일단 의견은 전체적으로 들어봐야겠지만 거기서 어떤 앞으로 양당 체제에서 큰 양당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갈 길 그러니까 그러려면 가장 정체성이 분명히 하거든요. 그걸 분명히 하면서 이제 외연 확대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외연 확대가 꼭 어떤 보수층을 갖다 끌어들인다고 해서 외연 확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네. 국민의당은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당이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과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한테 지지를 얻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지지를 올리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민의당 끝장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입니다. 사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17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다고요?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만큼 조사할 내용이 많았고 또 전병헌 전 수석이 지금 모든 범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진에 데리고 있던 보좌진의 일탈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 범행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까지 확보한 증거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한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미방위 위원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보좌진 또 그리고 뭐 이제까지 명예회장으로 있다가 명예회장 던지고 그 다음에 정무수석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무수석 오면서도 사실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뭐 청와대에서 결재를 했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은 나는 결재란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검찰이 가지고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추은호 해설위원, 김광삼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이유, 배경이 있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했듯이 조각이 시급하다, 조각을 완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이나 지났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일하게 만들어진 부서가 있다면 중소기업벤처부 아닙니까? 이 부서가 신설됐는데도 장관이 넉 달 동안이나 공백인 상태다. 이 중소기업벤처부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혁신 성장, 일자리 늘리기를 일선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 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두기는 어렵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해서 야당의 당부를 요청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할 때 배우자가 함께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홍종학 후보자 배우자가 참석을 안 했죠. 아시다시피 이제 배우자와 딸의 이렇게 쪼개기 증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오늘 임명장 수여식에 배석을 안 시킨 것도 야당을 좀 또 민심을 여론을 자극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냉각기가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5번째 그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고위공직자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낙마를 시켰다. 그런다고 해서 그 이후에 헌재소장, 감사원장, 예산정국에서 야당이 협조하겠어요? 그럼 뭐 임명을 하고 낙마시키고 차이가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으로 어차피 결과는 좀 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게 공백을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만약 낙마를 시키게 되면 또 인사참사라고 굉장히 야당에서 공격할 겁니다. 거기다 대고 또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과연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공격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네. 불가피하게 이제 임명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데 좀 이후에 제일 인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헌재소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헌재소장은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야당에서 협조를 안 했을 때는 잘못하면 김희수 헌재소장 그런 모습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를 가지고 전병헌 전 수석을 이제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7시간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조사는 거의 끝마치지 않으려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전병헌 수석이 부인한 내용을 가지고 보강 수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전병헌 전 수석을 부르기 전에 굉장히 완벽한 수사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만 검찰에서 뭐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병 처리?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뭐 이 전제는 말이죠.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검찰에서 잘 방어를 해서 뭐 전혀 범죄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영장 청구하지 않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제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살아있는 권력, 현 청와대의 가장 핵심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네. 또 그와 관련된 보좌진이랄지
그리고 e스포츠 협회 사무총장 이제 조모 씨를 비롯해서 근데 관련된 사람이 다 구속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뇌물 아닙니까? 제3자 뇌물 수수인데 이 부분에서 혐의가 만약에 검찰에서 이 정도 조사하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영장을 검찰의 입장에서는 청구할 수밖에 없죠. 만약 청구를 않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현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지만 어차피 뭐 전국은 뭐 타협에 의해서 풀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정무수석 자료에 지금 공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무수석을 과연 어느 정도의 무게감 있는 정무수석을 임명을 해서 이제 전국을 풀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물론 홍준화 후보자를 임명은 했지만 현재 어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실타래가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일자리 창출해야 할지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떤 보장성,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협조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인데 결국 뭐 정치적으로 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뭐 굉장히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향후 정부를 풀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가 야당과 꼬인 이 실타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이렇게 인선 문제 외에도요. 검찰 수사로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관여한 바가 없음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몰랐다면